안녕하세요. 힐링 리뷰 채널 의리와 습관으로 보는 채널 디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맥킨토시의 올인원 오디오 RS250 리뷰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작인 RS200 리뷰를 했었죠. 후속작이 나와서 대여해서 이건 뭐 살 가격이 아니죠. 리뷰해 봤습니다. 자, 맥킨토시는 정말 비싼 앰프를 주로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집 마당에서 석유가 솟아나야지 살 수 있는 가격의 앰프들을 주로 생산을 하죠. 보통 수천만 원짜리 제품이 많아요. 근데 뭐 여러분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 기즈모 채널은 500만 원이 넘는 오디오는 되도록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오디오 사다가 구독자분이 가난해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맥킨토시 중에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맥킨토시의 올인원 무선 스피커인 RS 시리즈가 그나마 1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 가격으로 기즈모 채널에서 이렇게 소개할 만한 제품이죠. 이번 RS250은 500만 원 초반의 가격대로 출시가 됐어요. 마음 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시상식 보는 느낌으로. 연말 시상식도 우리가 상을 타는 건 아니지만 재밌게 보잖아요. 이것도 뭐 우리가 살 수 없어도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자, 근데 이게 비싸긴 해도 맥킨토시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500만 원대가 합리적이라니 참 놀라운 회사죠. 자, 이 제품은 일종의 올인원 스피커, 뭐 무선 스피커면서도 좀 긴 형태이기 때문에 사운드바처럼 사용해도 되고, 물론 일반 네트워크나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해도 됩니다. 또 포노 단자도 있어서 여기에 턴테이블이나 아니면 CD 플레이어를 연결해도 되고요. 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올인원 오디오입니다. 특히 사운드바 겸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 이 특성은 기존 제품도 그대로였고요. 지난 모델과 비교하자면 하나의 단점이 생겼고 하나의 또 장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자, 먼저 디자인을 볼까요?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받고 좀 놀랬던 게 여기에 눈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원래 이제 맥킨토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른 레벨 미터 창, 그러니까 블루 아이즈가 보여야 됩니다. 아날로그 바늘도 까딱거리고. 근데 이번 버전에서 이 블루 아이즈가 사라졌어요. 특히 이렇게 지금은 전원을 킨 상태인데 전원을 끄면, 자, 전원을 꺼지면 아예 파란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전원을 꺼도 이 파란 눈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그냥 켜도 숫자 부분에만 아니면 약간 눈금 부분에만 파란빛이 보일 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점이에요. 예전에 이게 참 이 감성으로 사는 분이 많았는데 참 이게 없어졌다는 건 좀 충격입니다. 대신 LED로 만든 디지털 미터가 있죠. 요즘 자동차 보면 아날로그 계기판이 사라지고 LED 계기판으로 바뀌고 있죠. 딱 그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과거의 아날로그 레벨 미터는 고장이 상당히 잦았어요. 그래서 고장, 이제 수리도 자주 해야 됐고, 사운드바로 사용 시에는 어두운 밤에 이제 영화를 보면 블루 아이즈가 어둠 속에서 이제 너무 눈에 띈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킨토시의 블루 아이즈를 사랑했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뭐 단점 있으면 장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장점이 하나 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이따 음질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속 디자인을 보면 앞쪽에 블랙 판넬, 양쪽에 그릴 붙어 있는 거 그대로고요. 자, 상단도 하이그로시 마감 그대로입니다. 앞쪽을 보면 양쪽에 셀렉트 원형 스위치와 볼륨 그대로 있고요. 헤드폰 단자가 앞쪽에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맥킨토시의 초록색 로고는 다행히 살아남았고요. 나머지 디자인은 기존 RS200과 거의 비슷해요. 하단에 받침대 있고요. 본체가 그 받침대에 올라가 있는 형태고, 바닥 쪽에 우퍼가 두 개 자리 잡고 있고요. 양쪽 끝에 스피커 유닛이 배치된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자, 유닛 열어보면 하나의 트위터, 두 개의 미드레인지 유닛이 있어요. 미드레인지 유닛은 크기가 좀 작은 편이죠. 그래서 양쪽에 모두 6개의 유닛이 배치되어 있고, 바닥에 우퍼 2개 포함해서 8개의 유닛이 들어 있습니다. 무게는 13.3kg로 묵직하고요. 이거 탁자 위에 올릴 때 고생했어요. 자, 길이는 63cm 정도로 작은 사운드바 크기죠. 참고로 높이가 15cm로 이게 사운드바 대용으로 쓸 때 TV 스탠드 아래 배치를 하면 좀 TV 아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자, 후면 단자를 보면 턴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노 단자 있고요. 옥스인, 서브우퍼 단자, 데이터 단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ARC 단자 있고요. 광입력 단자, 유선랜도 지원합니다. 특이하게 이 HDMI ARC나 광입력의 게인을 조정할 수 있는 볼륨 스위치도 있어요. Christmas morning, Central Park
was dressed. I just pretend that I'm one of those things, just one of those. A life I'd forgotten. 자, 음질을 한번 잠깐 듣고 오셨는데요. 음질을 알아보면 일단 출력은 굉장합니다. 트위터 미드레인지 400W, 우퍼 250W에서 총 650W의 출력이죠. 볼륨도 굉장히 커서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상당한 울림의 저역과 큰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음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뭐 선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작도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전작 RS200이 저역의 진동이 좀 오래 가면서 중고역을 그냥 묻어버리고, 그래서 중고역이 막 죽는 이런 좀 단점이 있다고 제가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음질 특성이 음악 감상용 제품보다는 사운드바에 가까운 튜닝이었어요. 근데 이번 RS250은 이렇게 유닛 부분을 재설계를 했다고 해요. 단점을 자신들도 인식을 했었겠죠. 그래서 저역의 특성이 달라졌습니다. 저역의 반응이 좀 빨라지고 중고역을 묻어버리는 면을 많이 좀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품은 그냥 사운드바에다가 서브우퍼를 그냥 붙여놓은 듯한, 억지로 붙여놓은 듯한 음색에 가까웠는데, 이번 RS250은 드디어 그냥 올인원 오디오, 잘 튜닝된 올인원 오디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각 대역의 침범이 크지 않고요. 중고역이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풍성하고 따뜻한 저역이 울리는, 그러면서 저역 왜곡은 상당히 줄였어요. 물론 이제 저역 위주의 음질 특성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역을 선호하는 이들은 뭐 이런 음질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음질이고요. 특히 카페 등에서 뭐 재즈 음악이나 이런 따뜻한 음악을 틀어준다면 딱 좋은 그런 음질 특성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HDMI ARC 단자를 지원하고요. 형태로 봐도 긴 길이나 또 하단에 우퍼가 달린 설계를 보면 사운드바 겸용으로 쓰도록 나온 제품이죠. 그래서 TV와 연결해서 영화를 감상해 보면 오디오 기기로 쓸 때보다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브우퍼 단자가 밑에도 우퍼가 있긴 하지만 또 서브우퍼 단자가 따로 있어서 적당한 자기 예산에 맞게 달아주면 돼요. 적당한 서브우퍼만 달아주면 빵빵한 저역을 즐길 수가 있죠. 자, 최근 사운드바들이 평소에는 음악 감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뮤직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맥킨토시 RS250은 좀 반대죠. 평소에는 음악을 많이 듣고 가끔 영화 볼 때 사운드바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선 스펙도 알아볼게요. 블루투스 연결 지원 당연히 하고요. 에어플레이 2, 구글 크롬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뭐 유행하는 건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블루투스 코덱은 AAC, aptX, HD, 또 aptX, LL까지, 그래서 고음질 음원 다 지원하고요. 코덱 지원도 풍부한 편이죠. 다만 이 정도 그레이드에선 드물게 앱을 지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EQ 조절이나 기타 세부 설정도 좀 어렵고요.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또 현재 볼륨도 표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알기 어렵죠. 이 부분은 참 아쉬워요. 앱을 좀 개발해야 될 텐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킨토시 RS250은 맥킨토시 올인원 및 사운드바 겸용 제품인 RS200의 후속작으로 크기나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저역 위주의 음질도 큰 틀에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역의 왜곡이 줄어들면서 음질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고요. 650W의 대출력으로 음악 감상용이나 사운드바용 어느 용도로 쓰더라도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다만 가격대가 이 500만 원대 맥킨토시지만 사실 올인원 중에 500만 원대 제품이 드물죠. 거의 드물죠. 대부분 200만 원,
뭐 300만 원 선, 그 선 이하대를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좀 쉽지 않은 제품이죠. 자,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아날로그 블루 아이즈가 사라진 점이죠. 뭐 고장날 우려는 좀 적어졌고 어두운 곳에서는 사운드바 대신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블루 아이즈가 거슬렸는데 이 부분이 사라진 점은 뭐 몰입감 면에서는 또 장점이지만 역시 아쉽습니다. 맥킨토시는 블루 아이즈인데요. 아쉬워요. 그리고 오디오 상단이 이 하이그로시 마감이기 때문에 TV 아래에 두면 화면이 이렇게 좀 일부 반사된다는 점, 앱을 지원하지 않는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 리뷰가 2022년에 나갈지 2023년에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연말이나 연초에 나갈 테니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한 해에도 기즈모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